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첫 번째 중순입니다. 첫 번째 주에. 오늘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제발 아파트에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건 그동안 계속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욕먹을 각오로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또 욕하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아, 무주택자라면 투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주택자라도 주택이 한 채가 있더라도 8%의 취득세를 내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아, 자,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아, 제가 투자한 그 37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5천에 전세를 살고 1억 5천을 투자해서 5억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작년에. 근데 지금 그게 8억이 되었습니다. 일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6.6%인가 그래요. 16%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일산 전역의 아파트 평균 상승률이 16%이니까 제가 투자한 그 5억이 5억 8천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8억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호가는 8억 8천에 나와 있던데 어, 내부 공개 자료에 보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자, 어쨌든 8억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잡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60% 오른 거예요. 60%. 5억이 8억 됐으니까 5, 6, 30이니까 3억이 올랐으니까 60%가 오른 거예요. 사람들은 16%라고 생각해요.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일산은 16%밖에 안 오르다. 16%밖에는 아니죠. 사실은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었어요. 그죠? 작년에 아파트 상승률만 놓고 보면. 그런데 더 문제는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제 대대적으로 설 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24번 내놨을 때도 다 올랐으니까 25번째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놓더라도 저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락론자 입장에서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또 XX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올해도 저는 16.6%가 상승할 거고, 이 백마마일 같은 경우는 무려 60%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우 대표자는 9.9% 오른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 주택을 갖고 있어요. 특히 30평대 이하라면 꼭 명심해서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0평대 이상이면 그나마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30평대 이하, 내가 22평에 살고 27평에 산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겨우 자산을 이제 해지한 거죠. 그냥 방어 정도 한 거예요. 그냥 자산을 지킨 거예요.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사람은 진짜 자기 자산을 얼마나 까먹었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자기 자산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사라고 했던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작년에 제가 5억에 샀을 때 여러분이 1억 5천을 투자해서 37평 아파트를 샀다면 여러분도 8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소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3억 5천에 전세 사는 분이 더 많이 투자했지만 실제 순수익금은 3억의 수익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제 자산이 되니까. 자, 그럼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자, 1주택자예요. 특히 30평대가 안 되는 22평, 27평에 살고 있다면 저는 한 주택 더 투자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자, 지금 8%, 2주택자부터 8%를 냅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지금 5억이었던 그게 8억이 됐습니다. 그죠? 37평이. 그러면 8억짜리를 사면 여러분 얼마 세금을 냅니까? 88, 64, 6,400만 원 내겠네요. 그죠? 그냥 그 순수 8% 취득세만 놓고 보면. 자, 6,400만 원을 꼬라박는데 그래도 너는 투자라고 얘기하느냐? 네. 이 6,400만 원이 정말 투자금이에요. 투자금. 왜? 나중에 다 돌려받으니까.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6,400만 원을 다 돌려받습니다. 나중에 지방세까지 다 때려 엎어서 7천만 원 된다고 해도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부동산 복비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언제? 양도세 낼 때. 여러분이 이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8억짜리를 6,400만 원 거금을 투자해서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2년 뒤든 1 플러스 1에서 4년 뒤든 이제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엄청 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한 6,400만 원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수익이 나면 내가 양도세 일시적으로 이제 완화해 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선도 남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뭐 양도세 폭탄 맞을 일이 있냐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세 완화해 줄 때 그때 팔면 되니까. 그러면 6,400만 원을 내가 취득세를 내고 샀는데 그게 괜찮겠느냐. 여러분 올해 60%가 올랐어. 60%가 작년에. 근데 저는 올해도 60%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만큼만 올라도 어쨌든 60%는 오르는 거죠. 그죠? 37평이 작년에 3억 올랐습니다. 작년만큼만 올라도 저는 더 오를 것 같은데 작년만큼만 올라도 또 3억이 오르겠죠. 그죠?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20평대 아파트를 살고 있으면 한 채 더 투자해도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년 뒤에 한번 전세 주고 나서 2년 뒤에 6,800만 원만 올라 있을까요? 이 37평 아파트가 4년 뒤에 6,800만 원만 올라 있을까요? 과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뭐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내가 현금을 갖고 있거나 전세 살고 있거나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왜? 계속 현금 가치가 하락하니까. 사실은 37평이 5억에서 8억이 됐어요. 제가 그 집에 뭐 금으로 뭐 이렇게 도배를 해놓거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치는 그대로예요. 그죠? 아파트 가치는 그대로인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3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5억에서 8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죠? 화폐는 가치가 없어요. 화폐는 교환 가치인 거예요. 화폐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신용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화폐는 교환 가치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37평 아파트가 5억으로 교환할 수 있는 5억의 교환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 말까지 올라서 8억으로 바뀐 거예요. 8억으로.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5억에서 8억으로 바뀐 거죠. 그죠? 화폐 가치는 그대로 5억이고 8억인데 3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올해는 제가 작년만큼만 올라도 뭐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오를 거라고 했잖아요. 그 요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산 전역에서 30평대 이상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곳은 딱 두 곳이 있는데 일산 백마마을하고 바로 옆에 강촌마을, 이 두 곳만 80%가 넘어요. 83%인가?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쾌적하다는 거죠. 그죠? 일산 전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50%, 55% 많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마을하고 강촌마을은 투자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죠?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30평대가 이상이다 보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이 백마마을 그 다음에 강촌마을에 투자하는 게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가 이 동영상 우연히 보게 돼서 아파트를 더 사라고 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내 사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 30평대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뭐 8억짜리를 사서 6,400만원 8% 취득세를 내더라도 그건 나중에 다 공제를 받으니까 내가 사실은 손해보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6,800만 원 다 공제받으니까 내가 투자한 건 사실 염원인 거죠. 그죠? 다시 돌려받으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양도세율에 있어서도 내가 6,80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세율 구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죠? 뭐 40% 낼 걸 30%로 내려가고 30% 낼 걸 20%로 내려가겠죠. 그럼 또 나한테는 이익인 거죠. 그죠? 나중에 양도했을 때 그 시세 차익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오늘은 무주택자라면 아파트를 투자해서 사는 거, 전세 끼고 사는 거 대찬성이에요. 대찬성. 찐이야. 그런데 오늘은 제가 1주택자라도 뭐 그게 평소에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1주택자밖에 없다. 그럼 나는 내 자산 가치를 겨우 그냥 지킨 것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수익을 내려면, 저처럼 수익을 내려면 아파트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채일수록 나한테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주니까. 참고로 저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냈었기 때문에 그나마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3, 4, 5단지에 4채를 투자를 했고 그 4채가 열일해서 작년에 10억을 벌어줬는데 올해도 10억을 벌어줄 계획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얘네 아파트들, 얘네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일감을 찾아서 또 10억을 벌겠죠. 저한테는 직장이 7개나 있습니다. 지금 이 한성부동산, 그 다음에 몸과 마음 치유라는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3, 4, 5단지에 아파트가 하나, 둘, 셋, 네 채가 있으니까 얘네가 다 직장인 거예요. 사실 근로소득인 이 한성부동산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벌고 있거든요. 돈은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이제 중요하니까. 사실은 뭐 아까 퇴근했습니다. 소장님은 요즘 맨날 이래요. 뭐 출근도 뭐 마음에 내킬 때 지난 주에도 저는 안 나온 날이 있으니까 또 3일 근무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고 싶으면 근무하는 그 괜찮은 직장인 거죠. 그죠? 그래도 수익은 1등이라고 했잖아요. 1등. 수익면만 따져놓고 보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하는 한성부동산도 잘 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잘 버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 아파트 4채 3, 4, 5단지에 있는 얘네가 진짜 열일하는 거죠. 더군다나 전세 낀 그 아파트들은 진짜 그 전세 사시는 분들 덕분에 진짜 일감을 주지도 않았는데 열일해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 3기 신도시가 공공개발이 60%가량 되고 민간 개발이 40% 될 것 같았었는데 앞으로는 더 될 것 같아요. 공공개발이.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죠? 이제 1구역, 2구역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건설사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나눠줬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가산점을 주겠답니다. 어떤 가산점이냐면 야, 너가 여기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할 거면 공공임대를 얼마나 지을 건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공공임대가 많은 순서대로 분양을 해주겠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1구역, 2구역, 3구역 내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임대 아파트를 때려 지어야겠죠. 그죠? LH에서 그걸 회수해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준다고 하니까 그 임대 아파트 천지일 거예요. 창릉, 신도시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퀄리티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막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또 비 샌다라고 막 얘기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 창릉역 때문에 그 주변은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2021년 1월 달에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위에요. 서구 1등 한 적이 있죠. 동구 1등 한 적이 있죠. 덕양구 1등 한 적이 있죠. 이 추세가 1월 달로 끝날 거냐? 아니에요. 지금 2월 달로 넘어왔는데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단 저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일산 이 백마마을은 작년에 몇 프로 올랐다고요? 5억이 8억 됐으니까 60% 오른 거예요. 60% 60% 올랐다고. 60%.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3억 벌 수 있습니까? 1년에 3억 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모 게임사 같은 경우 뭐 800만 원씩 연봉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참 착한 사장이죠. 그런 사장 밑에 있어도 3억을 못 법니다. 제발 아파트에 한 채 있어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씨, 욕먹을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면 반살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자, 1주택자라도 1 플러스 1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아파트 가격 팍팍 올리고 있는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주택자 되라는 취지로 지난번에 왜 4단지 제가 투자했었던 37평 예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작년에 투자했던, 작년도 뭐 멀지도 않아요. 9월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은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투자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5억이었고 전세가 3억 5천이었고 1억 5천 투자해서 5억이었던 아파트 37평에 투자했는데 지금 8억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나 올랐다고요? 일산 전역은 16%이지만 백마마을은 60%가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더 투자하셨으면, 여러분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돈을 번 건가요? 아니죠. 투자가 아니죠. 그죠?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팔아야만 돈이 되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본전입니다. 본전.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하고 싶으시면 한 채를 더 사시는 게 맞는데, 야 8% 취득세 내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작년 9월 달에 산 32평 5단지 여기 아파트 사례를 들겠습니다. 5천 정도 투자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4억 2천 전세이고 지금 4억 5천에서 그게 얼마가 됐냐면 7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2억 5천 오른 거죠, 그죠? 투자 수익률은 뭐 굉장하죠, 그죠? 5천 투자해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산 건데 2억 5천이나 올랐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거는 5억짜리 37평 아파트가 8억이 돼서 60% 올랐고, 이건 60%더 올랐네요, 그죠? 어쨌든 아파트 상승률이 60%나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60% 올랐다고. 어디가? 백마마을 말하는 거예요. 백마마을하고 강촌마을하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백마역도 있지만, 일산 전역에서 중대형 평수가 83% 가까이 되는 곳은 이 두 마을밖에 없습니다. 백마마을하고 강촌마을. 즉 30평 이상이 83%나 된다는 거예요. 작은 평수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딴 데는 많아야 55%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쾌적하고 살기 좋겠습니까? 이 백마마을하고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마을이 살기 불편하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중대형 평수가 이쪽 백마마을하고 강촌마을에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32평으로 돌아오고, 죄송합니다. 백마마을 이 5단지, 백마역 근처에 있는 5단지 32평에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뭐 7억 가까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3단지 31평도 7억 가까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건 32평이니까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적으로 작년에 오른 가격만 놓고 보자면 이제 7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 이상 올랐죠, 그죠?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60% 이상 오를 것 같아요. 1월달 지금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 1, 2, 3위 다 했죠, 그죠? 독양구, 뭐 서구구, 동구 다. 근데 문제는 2월 첫째 주에도 상위에 다 들어있어요. 5위 안에. 심지어는 전국에서 아파트 상승률 5위 안에 일산 동구가 들어있다고요. 이 백마마을도 그 중에 하나겠죠. 작년만큼만 올라도 일산은 16%가 오르는 거고 이 백마마을은 60%가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60%가 오르는데 투자 안 하실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택을 갖고 있어서 한 주택을 더 사게 되면 취득세가 8%잖아요, 그죠? 8%를 낸다고 해도
5,600만 원, 5,600만 원을 그냥 다 꼬라박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돌려받잖아요. 그죠? 양도세 할 때 다 공제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복비도 다 돌려받고 하다못해 등기, 추진 비용까지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더 맞는 거죠. 한 주택 더 투자를 한다는. 여러분이 1주택이면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투자가 아니라 그냥 본전인 거예요. 본전. 여러분이 정말 투자해서 돈을 남기고 싶다면 한 채에 더 투자해서 8% 5,600만 원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그건 다 전액 돌려받으니까 정말 투자 금액인 거죠. 그죠? 다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언제? 양도세 낼 때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멀리 상암동이나 뭐 서울 쪽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백마마을 30평대 이상, 31평, 32평, 37평 다 좋습니다. 투자하시면 수익률에 있어서는 뭐 그 처음 내가 취득세 빼고도 취득세 8% 빼고도 재산세 이제 몇십만 원씩 되겠죠. 그거 빼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반신욕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탁구 친 날은 뭐 98점 가까이 되고 탁구 못 친 날은 97점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거의 매일 20년 넘게 지금 반신욕을 하고 있는데 반신욕 할 때마다 행복한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신욕 자체가 행복했거든. 행복하다 하면서 뜨끈뜨끈한 우리 아침을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탁구 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오전에 탁구 치고 밥 먹고 1시 가까이 돼서 이제 출근하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저처럼 탁구 치고 탁구 신나게 치고 밥 먹고 1시에 출근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 매일 이제 탁구 치는 거 매일. 안 치면 행복지수가 내려가니까 탁구 칠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깔깔거리고 너무 많이 웃게 되니까. 물론 마스크 잘 끼고 합니다. 그래서 탁구 치러 오는 많은 사람들 지금 제 나이가 많은데 누가 저랑 그렇게 깔깔거리고 놀아주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죠. 그 사모님들한테 사장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곰곰이 제가 10년 넘게 기부를 했던 기억이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그것도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자동이체한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한 달을 잘 살아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거. 근데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은 아파트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아파트 투자를 해서 이제 노후 대비 그렇게 막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탁구 치다가 뭐 1시까지 출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한테는 직장이 7군데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뒤에 지도 보이십니까? 여기가 한성부동산입니다. 제가 맨날 유튜브 찍는. 여기서도 돈을 벌어요. 직장이라는 개념 뭡니까? 직장은 월급,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무려 7개나 있습니다. 7개. 한성부동산, 몸과 마음 치유라는 채널, 그 다음에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 그리고 3, 4, 5단지 투자 얘네가 이 아파트에 다, 아파트 4개가 다 내 직장인 셈이에요. 왜? 저보다 잘 벌어요. 얘네가. 저보다 정말 잘 벌고. 제가 이 한성부동산에서 수익도 진짜 만만하지 않거든요. 뭐 억대 연봉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잘 벌지만 얘네가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직장인 거죠. 그죠? 여러분 직장이 몇 개이십니까? 1주택자라면 내가 다니는 직장하고 여러분 한 직장이 있는 거예요. 투잡하시는 거네요. 근데 전세 산다? 이거 큰일인 거죠. 그냥 근로소득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노후 대비 어떻게 하려고.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고요. 선거철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릅니다. 명절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3일, 4일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은
명절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추석 때 그랬던 것처럼 오릅니다. 추석 끝나고 엄청 올랐어요. 왜? 명절 때 모여서 아파트 얘기를 합니다. 너 집 빨리 장만해라. 어른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뭐 이제 추첨제로 30%는 추첨제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4일날 발표한 그 정부 공급 대책 그 진짜 희망 고문에 전 가깝다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봅시다. 추첨제를 넣었어요, 그죠? 30, 40 세대도 이제 너네 아파트 사지 말고 기다려라 추첨제. 그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게 뭐 중학교가 됐던 고등학교가 됐던 여러분이 전교에서 1등한 경험이 있으면 추첨제 기다려도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30명짜리 반에서 저는 이제 뭐 5, 60명대였는데 한 반이 30명짜리 반에서 10개 반까지 있습니다. 그럼 300명이겠죠. 그죠? 300명 중에서 여러분이 전교 1등한 경험이 있으면 추첨제 기다리라고요. 1등한 적이 없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추첨제라는 것은 300대 1에서 추첨제라는 것은 1등부터 몇 등까지 주는 게 아니라 1등만 줘요. 그죠? 나머지 299명은 그냥 나가리입니다.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고 하죠. 진짜 인생 나가리 됩니다. 그냥 지금 사세요. 사세요. 그리고 얘네가 뭐 2025년에 뭐 아파트를 장만해 준대요. 30만 호 서울에 80만 호 83만 호 참 걱정됩니다. 그리고 또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너네 2월 4일 이후에 빌라를 산다? 그럼 너는 입주권이 없으니까 그냥 현금 보상할 테니까 2월 4일 이후에는 빌라도 사지 말아줘. 그죠? 뭐 222곳에 이제 지정해서 지구 지정을 해서 뭐 공공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디에 개발하는지 몰라요. 그게 신림동인지 봉천동인지 흑석동인지 금호동인지 무슨 동도 얘기를 안 해줘서 그냥 222곳에 개발을 하겠다랍니다. 만약에 네 빌라 사면 너 입주권 없으니까 너는 땡전 한 푼 없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빌라 사라는 거 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5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기사를 잘 보세요. 입주가 아니라 이주예요. 이주. 5년 뒤까지 2025년까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공공개발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입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가서 이제 이주가 끝난 거예요. 그럼 26년, 27년, 28년 언제 입주할 줄 몰라요. 지금 일산 이 백마 마을이 60% 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창능 때문에 다 꼬꾸라질 거라고 폭락할 거라고 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근데 계속 치고 올라가죠. 작년에 얼마? 60%나 올랐어요. 올해는 그것보다 더 오를 것 같아요. 진짜 난리야 난리. 언제까지 오르냐 그러면 창능 2주 때까지 올라요. 2주 때가 아니라 지금 토지 보상 얘기도 안 나왔어요. 7, 8년 뒤에 뭐 83만 원 공급한다는 거하고 맞춰서 이제 그때 입주하겠죠. 자, 그럼 7, 8년 동안 계속 오를 텐데 무주택으로 있으면 7, 8년 뒤에는 진짜 벼락거지 될 수 있어요. 벼락부자 되기 위해서는 한 채 더 사는 거야. 한 채 더. 제가 직장이 7군데 있다고 이제 7곳이나 있다고 했죠. 그죠? 저는 그냥 이 한성부동산 수익이 거의 나지 않더라. 지난주에 저 3번밖에 출근 안 했어요. 이번 주에는 3.5 제가 탁구 치고 1시에 출근하잖아요. 그것도 거의 매일. 그런데 3.5는 뭐냐? 한 3시 출근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놀다가 요즘 영화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왓챠나 넷플릭스에서 뭐 공짜로 볼 수 있는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영화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인간극장에 빠져서 뭐 내쌍둥이 다둥이 뭐 이런 얘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저렇게 많은 애들이 있으면 조카들이 빨리빨리
애들을 빨리 많이 낳아서 손주들이 좀 우리 집에 막 복잡복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루 종일이라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은 조카는 특히 더 할아버지인 게 들통이 나버렸네요. 애들 손주 생각하면 뭐 너무 기분 좋죠. 조카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얼굴 한번 보여줄 때마다 용돈 팍팍 주고 싶습니다. 애기들한테는 주고 있습니다. 용돈 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위해서 자본시장에 투자한 거죠.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이 지금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설사 한 채가 있더라도 한 채로는 내가 그걸 팔아야만 돈이 되니까 팔 수 없으니까 진정한 투자는 한 채를 더 투자하는 겁니다. 아셨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벼락부자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